네,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박근호의 굿초이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글쎄요, 그동안에 좀 불난집이었었는데 좀 기름을 확 들이부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동안에 워낙에 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혹시 방송국 오면서도 이제 걱정이 좀 많이 좀 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좀 섹터로, 테마로 네, 네. 그래도 시장을 좀 버틸 수가 있을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일지가 네, 궁금한데, 네, 네. 내일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와 주겠죠, 매니저님? 뭐 그렇게 나오면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약간 팩트만 본다라고 네. 하면 그건 우리 이제 희망이고요. 그렇죠. 팩트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시장인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뭐 국가라고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모로 상황상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시장인데 다만 좀 제일 답답한 부분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나 어떤 우리나라의 투자자 입장으로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점이 가장 좀 답답한 부분인데 그나마 지금 뭐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매도 쪽을 코로나의 초창기 때처럼 한번 손을 대보는 게 어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공매도에 대해서 막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없애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없어지는 것 자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매도를 없애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를 떠날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HTS에서 매도를 합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런 외국인들의 기관의 공매도를 칠 때 너무나 좀 어이없게 공매도를 치죠. 어떻게 하냐면 뭐 공매도를 치는 쪽이 있고 이제 이쪽에 공매도를 대여하는 쪽이라고 하면 장중에 메신저로 삼성전자 1,000주 빌려줄 수 있어? 1% 빌려줄게. 알아서 그럼 매도. 그걸로 거래가 바로 처리가 됩니다. 뭐 우리는 HTS 삼성전자가 100주가 있어야지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전혀 없고 그냥 메신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차익 공매도라는 게 가능한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왜 보완을 못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제로 룰이 아니라 업팅 룰을 취하고 있는 국가로서 절대 현재가 밑으로 주식을 공매도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업팅 룰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또 제도화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 뭔가 좀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기업을 분석을 하고 업황을 분석을 하고 성장성을 분석을 하고 실적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이 전혀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시장이 굉장히 오래돼서 오늘의 하락이 전 개인적으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점이 어딘지는 굉장히 좀 안개 속으로 좀 사라진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저희가 뭐 언젠가 올 또 반등장을 기다리면서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이 오늘 또 꼽아오신 굿섹터와 새드섹터를 보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굿섹터는 음식료 가져오셨고 새드는 빅테크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굿섹터, 음식료. 일단 하반기 실적 개선이 뚜렷한 업종이긴 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대형주들 리포트들이 대형주들 위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장에 대한 리포트 업황 다 주말에 거의 리포트를 몰아서 읽어보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이제 이 어닝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3분기, 4분기 조금 더 우리가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업종군들이 사실 지금 거의 없는데 음식료 업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확전 양산으로 간다라고 해서 밀가루 관련주 아니면 옥수수 관련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식품자 들어가는 삼양식품 그다음에 제일제당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 가공식품을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경기 방어주라는 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덜 떨어진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경기 방어주는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바닥 잡고 올라갈 때 차라리 더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게 낫지 경기 방어주처럼 시장이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진다 이런 건 사실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어떤 수급이나 하락장에서의 어떤 버티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음식료 업종 중에서 그래도 시장이 빠지는데 그래도 내 주식은 좀 약간 차츰차츰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 라면 가격도 올린다고 하고 한 번 오른 음식료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는 절대 않잖아요. 안 내려가죠. 예. 네, 그렇죠. 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밀이라든가 아니면 설탕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선물 가격을 보면 왜 올려야 됐는지를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기존에 올렸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처음에 원재료 가격을 올릴 때 굉장히 손해를 보지만 그때 가격을 올리고 원재료가 안정될 때 이제 이 갭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제당이나 대상 이런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탕, 밀가루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진짜 그런 것 같네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필수 소비재로 좀 경기 하방에 강한 업종이라는 점 음식료 섹터를 굿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새드 섹터로 가져오신 빅테크 한 달 전부터 계속 새드 sekto로 플랫폼 이렇게 가져오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또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이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이제 좀 새드 섹터 이거 하나뿐만은 아닐 텐데 네. 일단 금리 인상 쪽에서 저는 뭐 저평가다 아니면 뭐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좀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무화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뭐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시기에서 이 기업들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실적으로 설명도 불가능할 뿐더러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빅테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연저점 깨고 자꾸 내려가서 걱정이 많았는데 네. 시장이 좀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닥 기업들 총 합이 한 2,300개, 4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5분의 2 정도가 52주 신저가입니다. 네. 뭐 플랫폼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5개 기업 중에 거의 2개가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장 종목만 보면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들이 대부분인데 시장이 좀 너무 어렵고 일단 종목군들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한 종목군들이 너무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좀 성장주들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굿섹터로 음식료 그리고 새드 섹터로 플랫폼 저희가 빅테크 짚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굿섹터인 음식료 안에서 또 공략주를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을 AS 차원에서 또 언급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그렇죠. 태경 BK입니다. 태경 BK 다음 날 좀 수익이 나긴 했는데 다시 네. 제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낮다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요. 태경 BK가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어제까지는 좀 움직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오늘 역시 뭐 시장에서 8% 이상 빠지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벗어나긴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요거를 태경 BK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어떤 주식을 얼마에 사라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5,500원이죠. 5,500원과 5,000원 사이까지 이 태경 BK가 가격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이걸 하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지금 실적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빠져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태경 BK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발굴된 2차 전지 소재주로서 분명히 좀 한번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을 한번 선사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매수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5,500원에서 5,000원 이하 사이의 밴드를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한날 1시에 사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5,000원 위쪽에서는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름대로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하는 주가를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서 AS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코크스 관련한 이슈로도 주목을 하셨던 태경 BK 조정 시 좀 매수 찬스로 눈여겨봐도 될 것 같다라고 AS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일장 우리가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바로 열어주시죠. 네, 박근호 매니저의 굿초이스 종목은 오늘 또 역시나 음식료 안에서 CJ 제일제당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앞서서 이제 몇 번 언급이 됐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주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주가 흐름이 아직 좀 그에 맞춰주지 못하는 느낌. 8월 달에 좀 약간 느낌 한번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한 번 상승으로 좀 끝났고 일단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식품 쪽도 있고 바이오 쪽도 있는데 제일제당이 바이오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바이오는 아니고요. 제일제당에서는 바이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아미노산과 관련된 뭐 이렇게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뭐 가축의 사료의 첨가물 요건 이제 제일제당에서는 바이오라고 명칭을 좀 붙이긴 했는데 미국 쪽에서의 뭐 비비고 만두 뭐 이런 거 굳이 뭐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 바이오 쪽도 굉장히 실적이 이 대기업들의 어떤 사업 부분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적용이 되려면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차츰차츰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주가 흐름, 그다음에 오늘의 주가 흐름 봤을 때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7월 달서부터 조금 더 매수를 좀 강화하는 느낌. 올해 2월 달서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거의 매도가 안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최근에 매수 기제가 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기관들이 그 빈자리를 좀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40만 원짜리 주식을 사실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100만 원 넘는 주식은 거의 사본 적이 없는 분들이 아마 태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4천 원짜리 100주를 사도 40만 원이고 40만 원 한 주 사도 40만 원인데 어차피 5% 올라가면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한번 보기 전에 차트를 잠깐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 파란색 선이 될 텐데 이 기관 매수와 더불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전거래 오늘 빠진 것은 뭐 시장 영향상 요 정도는 사실 애교를 봐줄 수 있는 하락이고 8월 달에 큰 흐름 나왔던 부분들처럼 이런 어떤 급등을 CJ 제일제당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주긴 했는데 저런 흐름을 바란다라기보단 시장이 좀 떨어져도 차츰차츰 좀 이렇게 속도는 좀 느리지만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줬고 그 실적이 아직 주가에 전가가 안 된 상황이다. 그래서 제일제당 일단 뭐 정배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뭐 N자형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내일 올라가면 뭐 N자형 패턴의 전형을 한번 보여주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실적 좋고 시장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 뭐 판단을 예상을 한번 해서 CJ 제일제당 관심 정보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 프로 475로서 비비고 만두를 좀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장 방어주 성격에 더해서 실적 성장세가 뚜렷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CJ 제일제당 지금 40만 원대인데 어디까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장 상황상 굉장히 좀 목표가를 막 높게 잡고 싶긴 합니다만은 목표가는 일단 47만 원, 그 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39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공략주였습니다. CJ 제일제당은 목표가 47만 원에 손절가 39만 원으로 이야기해 드려봤습니다. 내일 주가 추이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고엔스탑으로 다른 종목들의 전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주시죠. 네,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입니다. 이슈와 함께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카나리아바이오, 세종메디칼, EN플러스까지 모두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 요즘 계속 또 밀리고 있죠. 오늘 8% 넘게까지 또 하락이 나왔고요. SCI 평가정보도 오늘 23%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 중에 저희가 또 이 종목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약한 반도체주 우려에 마이크론 쇼크 걱정까지 또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반도체 업종이 지금 반등할 만한 이슈는 없는 건지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업종 전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은 코멘트가 나오는데 내일 바로 이제 반도체 살아난다 이런 건 뭐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제가 오늘 삼성전자 그 의견을 일단 드리는데요. 그 의견을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장중 흐름이었었어요. 선방한 것 같아요, 나름. 그렇죠. 시초가만 빼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 거의 안 빠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에서 거의 뭐 4%, 5%까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뭐 시장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요즘에 뭐 갖고 계신 분들 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영국의 ARM을 뭐 인수를 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어떤 보유 현금이 120조 원이 넘고 지금 뭐 ARM이 예전에 엔비디아 쪽에서 인수 트라이가 들어갔을 때 아마 한 70조, 60조 정도로 이제 뭐 거래가 될까 말까 했었었는데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를 할 수는 없죠.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엔비디아처럼 지분 투자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누구나 아시듯이 삼성전자가 이제 뭐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려면 ARM은 꼭 필요한 기업이고 하지만 뭐 굉장히 큰 금액이고 어느 정도의 지분 인수를 할지 그다음에 인수도 성사가 될지 말지도 아직 좀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시장에서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역수지 산업통상자원부 들어가서 무역수지 이제 검색을 해보면 8월달 대비 9월달 대비 8월달 그 반도체가 7.8%인가요? 8.7%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과연 원인이 무엇이냐?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어떤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수출이 40%는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 엄청난 셧다운 기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유지가 되거나 늘어도 이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수출이 다시 정상화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그 급선무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중국이 셧다운을 푼다라. 얼마 전엔 뭐 테슬라도 단 한 대도 중국에서 생산을 못한 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셧다운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 반도체 수출이 예년과 뭐 전월달이나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유지된다. 이건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뉴스의 타이틀에서 반도체도 이제 위기가 왔다. 뭐 몇십 개월 만에 반도체의 어떤 수출이 줄었다. 여기에 왜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뭐 보도가 되긴 합니다만은 너무 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의 셧다운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의 어떤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의 또 그 빅테크들의 서버 쪽은 지금 뭐 굉장히 좋죠. 계속적으로 엄청난 반도체 수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튼 뭐 낸드나 뭐 디램이나 이 스팟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고정 가격도 이제 같이 딸려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이 최고점 찍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치를 찍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찍죠. 반도체 가격이 최저치 찍었고 업황이 가장 낮았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그 훨씬 전에 또 최저치를 찍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리한데 뭐 단기적인 예측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 컨셉상 오늘 장중 흐름은 상당히 탄탄했다. 그래서 내일 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봤던 삼성전자는 내일장 의견으로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그 밑에 올라온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지금 사는이 하나와 함께 대우조선 매각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네네.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대우조선해양 내일장 어떤 의견이십니까? 자, 일단 그 의견 드리는데 시장에서 이제 대우조선의 주주분들도 좀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대우조선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는데 네. 하나가 갖고 가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갖고 가는 게 나을 것이냐 뭐 예전의 문제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2008년도에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 가격이 6조 원인가 8조 원이었었죠. 근데 네. 지금 현재 대우조선의 시가총액 2조 6천억이고 일단 이거를 한화가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 2조 원 정도 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뭐 더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한화가 갖고 간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육해공을 다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갖고 가는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군, 한화 디펜스, 육군,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뭐 잠수함이나 전투함도 많이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해공을 아우르는 어떤 그 방산업체로 한화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나름대로 뭐 한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거의 성사는 됐죠. 이제 발표만 남은 것 같긴 한데 장중에 이 발표가 거의 뭐 확실시 됐는데 주가가 좀 약간 밀렸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 뭐 너무 좋은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좀 목표 주가를 얼마로 삼기에는 좀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목표 주가 산정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전반적인 조선업황이 좋았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지금 혼자 독자적으로 올라가기엔 좀 약간은 부담스러운 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너무 세지 않으면 이때를 이용해서 좀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또 기관 외국인 오늘 기관 외국인 또 다 팔았거든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은 뭐 하루만 본다라고 하면 그 의견 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우조선 해양 짚어보면서 한화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에어로스페이스랑 시스템에서 지분 인수한다는데 점점점 단기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닥 좀 반기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라고 하시는데 네. 통 인수가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에서 보통 뭐 인수 당하는 피인수되는 쪽은 주가가 오르고 이제 인수하는 쪽은 우리가 뭐 승자의 어떤 뭐 독배를 마셨다 이러고 해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부분.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걱정하는 게 ARM 인수할 때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종목이 나왔을 때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슈에 더해서 또 한화그룹주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내일장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짚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올해 시장 주도주로 떠오르던 태조 이방원도 버티지 못했던 네네. 상황이죠. 지금 한국전력공사랑 5,400억 원 규모의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네. 밝혔는데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그 다음에 회사채 발행,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회사채 발행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단 발행에 성공을 했고, 네. 자, 그럼 왜 떨어지냐? 뭐 사실 오늘 시장에서 특정 종목을 두고 왜 떨어지냐고 얘기하면은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할 말이 없긴 한데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이집트 관련돼서 이제 원전 수주 도장을 찍었는데 이거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예전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예전에 다 이제 전 정부에서 해놓고 이번에 이제 도장만 찍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가 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무슨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개별주들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우리나라에서 원전 가장 많이 지은 게 이제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두산중공업, 에너빌리티 이런 큰 기업들이 움직일 어떤 재료가 하나 있죠. 지금 현재 이집트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체코 쪽에서 원전을 하나 수주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 체코에서 그 발주하는 원전을 수주를 하면 그 뒤에 세 개 짓는 것을 이번에 짓는 걸 발주한 국가나 기업들한테 주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 거 수주를 하면 뒤에 세 개까지 다 수주를 하는 격이거든요. 한마디로 네 개. 그러니까 원전 하나에 프로젝트당 한 8조 원 정도 하니까 이번 거 하나, 뒤에 3개, 4, 8, 32조 원짜리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컨소시엄으로 가느냐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딴다라고 하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뭐 원전 관련주들 2009년도에 막 원전주 움직인 것 못지않게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최근 어떤 프로젝트 수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시장 영향도 있지만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원전 관련주들 예전에 소형 원전에서 SMR이라고 해서 막 신문에서 많이 나왔을 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타이틀들이 당분간은 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뭐 아랫방에 열어 놓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일단은 뭐 스탑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세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스탑에 대한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네 번째 마지막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 관련한 종목들이 또 올라왔었죠. 채권 출시업을 영위하는 종목들 좀 부각이 됐는데 내일장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저는 뭐 스탑 의견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개인 어떤 빚이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서 이런 채권 출심 업체들이 돈 갚으라고 계속 전화를 하고 채권 출심이 들어오면서 압박을 해서 돈을 이제 갖고 가니까 이쪽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거긴 한데 뭐 틀리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제가 왜 스탑 의견 드리냐 하면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금리 인상 때 지금과 같은 재료로 올랐던 게 이번만은 아니죠. 뭐 4월 달과 뭐 6월 달 뭐 이런 때도 뭐 금리와 관련돼서 이제 올랐지만 사실 이 상승이 이제 연결되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뭐 과거에 뭐 상승이 한 번으로 꽂혔다라고 해서 오늘의 상승이 이제 뭐 과거 똑같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뭐 딱 담보할 뭐 어떤 그런 팩트는 없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방했고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어느 날 어느 가격에서 사시더라도 다 수익이거든요. 네. 근데 내일까지 요게 연결될 재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흐름을 좀 우리가 봤을 때 SCI 평가 정보는 단기적인 어떤 급등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스탑에 대한 의견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은 스탑으로 내일장 종목에 대한 전략 짜봤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또 시장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밴드에 또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네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일단 제 이름 치고 밴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종목보다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니까 보실 분들은 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밴드 이용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월요일에 박근호의 굿초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